그깟 사진 하나만으로 제외가 된다고?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제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 푸사 SNS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이미지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만 관리한다고 해서 제외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런데 효과는 확실해요. 실제로 저는 모든 내담자들에게 사진을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진 관리? SNS? 그런 거 효과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막상 헤어지잖아? 애인의 팔로워 수 한 명만 늘어도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게 누구냐? 바람핀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진이 올라오잖아. 어떤 년이랑 먹은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 관리가 왜 효과적이냐?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인간은 감각 정보의 80%를 시각 정보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상상을 현실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정말 평범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SNS에 외제차를 타고 샤넬백을 메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야.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파인다이닝을 먹는 사진을 올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게 뭐지? 로또 당첨됐나? 이렇게 돈이 많았나?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 하나 물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온갖 잡생각이 들고 긴장감 들면서 상대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혹은 지쳐서라도 결국은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거야. 그런데 이런 시각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그리고 SNS라는 게 재회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르제님, 저는 평소에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사귀고 나서 푸사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푸사를 바꾸면 상대방이 너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재회의 관점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얘 나한테 보여주기식이구나. 헤어지고 그냥 아무 남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안 오고 계속 잘 사는 것 같아.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예측이 깨져버려요. 도파민이 나오고 긴장감을 느낍니다. 사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총 3가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사진, SNS는 끝나버립니다. 사진 관리 법칙 첫 번째, 고화질. 제가 지금까지 수만 장의 내담자들의 프로필과 인스타 사진을 보았는데 이 사진 찍는 실력의 편차가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금손과 똥손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화질을 너무나 안 좋게 찍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2G 폰으로 찍는 줄 알았어? 요새 스마트폰이 좋은데 그럼에도 그지같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 광량. 쉽게 말해 빛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시각 정보 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색감이거든요. 근데 화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색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시각 정보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조명이 있거나 아니면 햇빛이 많을 때 그러면 한번 사진을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사진의 품질은 2배 이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셀카 금지. 사진 찍으라고 하면 죄다 셀카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셀카만 찍을까? 잘 나오거든요. 어플 보정도 잘 먹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셀카를 금지합니다. 반드시 타인이 찍어주는 사진으로만 푸사나 SNS를 관리를 하세요. 전신샷, 반신샷 상관없습니다. 타인이 찍어주는 순간 얘 누구랑 있는 거지? 생각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긴 느낌이 들고 무조건 불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르제니, 저 친구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네, 이해합니다. 친구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제 내담자 중에는요, 실제로 셀카봉을 들고 삼각대를 들고 미친 듯이 사진만 찍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현타가 올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재회를 할래요? 아니면은 그냥 현타 올래요? 라고 했을 때 현타 오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꼭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스타일 변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친구와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보여주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여러분을 꾸며야 됩니다. 헤어, 메이크업, 옷,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이미지 속에서 여러분은요, 내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사진 관리를 한다? 과연 상대방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난 모습만 보여주겠죠. 미용실을 가셔서 커트를 해도 되고, 염색을 해도 되고, 메이크업을 받아보셔도 되고, 새로운 옷을 사도, 안 가던 모임을 가도,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 알고 있던 여러분의 모습 벗어나시길 바래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얘가 나랑 헤어지고 정말 잘 지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내담자 중에 어떤 미용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르제니, 저는 이 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안 해본 헤어스타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에서만 벗어나시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공식을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르주님, 그럼 어떤 사진들을 올려야 되나요? 아무 데서는 찍을 수 없고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려요. 나라는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담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별을 했다면 그 이별의 원인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매력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인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매력이 없다면 외모가 개선이 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아니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는 걸 찍을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신뢰감이 많이 없었다,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면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차분한 이미지로 바꾸거나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그렇게 대놓고 뻔하게 사진을 관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급하게 연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냥 모든 게 다 예측되는 대로였어. 그냥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야. 아, 진짜 보여주기였구나. 얘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나랑 잘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어때요? 예측했던 것들이 모든 기정사실화가 돼서 긴장감이 싹 사라져요. 그렇다면 사진은 어느 정도?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은 관리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사 SNS 관리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좋은 소식이 생기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